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자필로 남긴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건이 공론화되는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떠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입니다. 박 전 시장 역시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후 연락이 끊긴 채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에도 자필 유서가 있었고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두 사건은 단순히 정치인의 자살이라는 점을 넘어 시기, 방식, 배경, 정치적 파장까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공직자로서 성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장 전 의원의 경우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던 당일 저녁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박 전 시장도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공적 해명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아직 공개되기 전 혹은 막 공개되려는 순간에 사건이 갑자기 종결된 것입니다. 둘째, 유서가 남겨졌고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서의 내용은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고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공직자에게 제기된 심각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명이나 사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나버린 겁니다. 셋째, 두 사람 모두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당시 대권주자 12위를 오르내리던 인물이었고 장제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할까지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렇듯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혐의가 드러난 직후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충격을 안긴 사건입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신상 노출, 고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피해자 보호는 뒷전이 됐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 사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고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해다 인격 살인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건 모두 사법적으로 사실 확인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만 남긴 셈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공직자의 성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 방식, 진실 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의 문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명예 사이의 균형, 정치권의 책임과 반성.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정리돼야 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정치인이었던 만큼 그에게 제기된 의혹과 사회적 책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없이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동시에 피해자분에게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